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결국 제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잘 하고 있지 않아요. 되게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왔고 그런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홍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면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얘기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일단 제 오늘 발표의 주제이자 핵심인 것 같아요. 홍보 대 사회복지, 홍보 그리고 사회복지. 이게 저의 여태까지 경험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민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홍보 대 사회복지라는 것에서 고민을 시작했지만 또 이제 김정원 선생님 책을 읽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홍보랑 사회복지가 같이 갈 수 있겠구나, 같이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지금 느끼기 시작한 그런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제가 홍보에 발을 담그게 된 계기가요. 저는 사회복지 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사회복지에 대한 별로 꿈도 많이 없었고요. 그냥 학교 가서 그냥 수업 듣고 봉사활동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4학년이 됐는데 꿈이 없어진 거예요. 사회복지사를 하자니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과 얘기하고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한 것이 그래 너는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사회복지가 다루는 기자가 한번 돼보는 건 어때? 되게 우연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뭐 사회복지 언론이나 장애인 언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지금 에이블뉴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 에이블뉴스의 기자로 좀 우연히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의미가 있는 첫 번째 기사, 마지막 기사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기자로 일을 하면서 이때 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현장을 뛰고 또 복지관 소식도 듣고 단체 소식도 듣고 또 어떤 저는 노동 분야를 맡았었는데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계속 기사를 찾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또 글 쓰는 거, 또 효과적인 어떤 홍보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제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던 일을 왜 그만뒀을까요? 그게 이제 다음에 있는데요. 혹시 이때 2006년도에 저희 지금 안마 업종은 시각장애인 보호직종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 200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이게 위헌 판결이 났어요. 마사지 협회에서 왜 시각장애인만 하느냐?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은 본인들의 직업을 이제 침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좀 일어났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요 가로로 낸 사진 보이시죠? 이거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다른 신문사 기자분이 찍으신 사진인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투쟁을 하면서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많이 하셨어요. 한강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또 본인 아파트에서 그냥 자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제 저는 기자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알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편집국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자, 마포대교 앞에 서 있어라. 사람이 뛰어내리는 사진을 찍어와라. 오른쪽에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전에 마포대교 가요. 그래서 오후 한 3시, 4시 될 때까지 마포대교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 들고. 근데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떨어지면 저는 특종 아닌 특종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때 이제 직업은 아니었지만 근데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내가 저기에 있다면 저분들이 그러한 격렬한 걸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한다거나 다른 사회적인 어떤 걸 통해서 그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그때 조금 이제 기자로서의 분명히 어떤 사명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이 나에게는 더 크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날 이제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결국 정말 다행히 저는 푸신하는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회사에 가서는 좋은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조금 결심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약간의 방황의 시기를, 백수죠. 방황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홍보 담당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제목이 보면은 홍보 담당자와 사회복지사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때 저는 이제 한 법인에서 그냥 홍보 담당으로 취직이 됐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홍보 담당을 하는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홍보 일만 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보이시죠? 북문소식지 연사회, 영문 연이회, 홈페이지 관리, 브로셔, 리플렛, 홍보 리플렛, 달력, 카드, 공모전, 대회 홍보, 촬영 업주, 사진 촬영.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루틴 업무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내가 사회복지사라면 뭔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매일 글 쓰고 디자인하고 글 쓰고 디자인하고 홍보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저는 그 기관 내에서 사회복지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사대보험 이런 거 등록하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그냥 편집. 제 일은 편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아닌 그런 정말 뭐 홍보나 마케팅이나 신문방송을 전공한 사람이 왔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이 사회복지 홍보를 말하거나 뭐 홍보로 사회사업하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제가 여기서 어떤 그런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걸 접하지 못했고 그냥 단순히 그때 제 현실이 좀 싫었어요. 아 나도 사회복지사고 또 이 기관이 이제 가장 크게 하는 일은 입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정말 뭐 아동 인테이크도 하고 미혼모 상담도 하고 또 입양 가정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해외 입양도 하고 너무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제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고 나도 할 수 있는데도 너는 홍보하는 애잖아. 네가 왜 이거 하려고 해? 부서 옮기는 것도 안 된대요. 못 옮겨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약간의 홍보 담당으로서 이제 고군분투를 하다가 여기도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정말 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는 제가 홍보를 이제 2010년도에 1년 동안 담당을 하고요. 2011년하고 2012년에는 홍보를 담당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3년이 되면서 또 새롭게 중간에 공백이 생기고 홍보 담당을 하게 됐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전략적인 그런 것도 조금 있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2010년도에 복지관 2009년도에 입사를 하면서 홍보를 담당하게 됐는데 복지관 거의 다 그러시죠. 혹시 홍보 하고 싶어서 홍보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근데 저희 복지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전임자도 그랬고 그냥 기획부서에 홍보가 담당 포함되어 있는 부서에 막내가 오니까 걔가 이제 홍보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은 너무 기뻤죠. 막내가 왔으니까. 저한테 다시 홍보가 넘어왔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홍보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던 막내였던 거죠. 그래서 기꺼이 홍보 사업을 맡게 됐는데 2010년도에 사업을 구상하면서 보니까 아 복지관은 내가 홍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팀별로 주어진 사업이 있고 인원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나는 홍보만 하고 싶다고 그걸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2010년도 돼 있는 게 제가
그때 이제 담당했던 진짜 사업들을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운영 지원 사업도 있고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어떤 법인 행사, 개관 기념식, 그냥 비전 선포식 이때는 정말 그냥 비전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조사 연구 사업도 해야 되고 홍보 사업은 정말 그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홍보에 대한 흥미보다는 그냥 월별로 저희 사업 계획 짜잖아요. 아 그래 4월이니까 당일날 행사해야지. 6월 오면은 아 소식지 만들어야지. 7월 오면은 그래 조사 연구할 시간이야. 조사 연구하고 그냥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제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지관 사업계획서에 짜여진 그 틀대로 제가 돌아가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홍보 담당인데 저는 장애인 복지관이 처음이잖아요.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막내니까 무슨 사업 하는지 계획서 보면 있기는 있지만 그냥 제가 정말 뜬구름 잡는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뭐 소식지에 글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직원한테 써주세요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을 때 우리 직원을 좀 높여주고 싶을 때 그 직원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 모르니까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냥 복지관 기관편에 가서 사업 설명 듣고도 쓸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또 홍보를 하는 게 조금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겠다 싶어서 이제 2011년도에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홍보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2년 동안 사업 관리를 했어요. 사업 관리를 했던 이유가 이제 저희 팀에서 그런 것도 했지만 그냥 복지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들이 정말 개개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업을 제가 사업 관리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또 저희 팀장님이나 관리자분들도 흔쾌히 그래 한번 해봐. 대신에 나중에 홍보 맞는 조건이야. 조건은 있었지만 일단 제 의견을 수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사업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정말 뭐 실적 그냥 수치적인 종이 그런 것도 있지만 사업 계획서 보고 편집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몰랐던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까지 그 일을 하다가 이제 2013년도가 되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홍보 사업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다들 몰래 외쳤어요. 정말 업무 분장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게 홍보였거든요. 저희가 누가 할까 눈치 보고 막 나가야 되나? 팀장님이 하세요. 팀장님 더 많이 알잖아요. 항상 몇 년간 싸웠는데 홍보하겠습니다. 나서주니까 팀장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조건을 걸죠. 제가 홍보를 하는 대신에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그 전에 있던 약간 이제 뭐 운영 지원 사업이라던가 조사 연구 사업이라던가 어떤 기획 사업의 일부분을 저에게서 덜어가 주십시오. 대신에 홍보 사업을 정말 확대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하겠대요. 저희 팀 직원들은 홍보만 안 시켜주면 다 하겠대요. 모든 사업을.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이제 홍보 사업만 이제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홍보 사업의 분야가 사업 계획서에도 그냥 사업 홍보, 기관 견학, 홈페이지 유지 관리 3개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제가 요번에 쓴 사업 계획서의 목록들이에요. 정말 세세하게 분류를 많이 했어요. 근데 또 분류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2012년 말부터 했고 2013년도 들어서면서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제 제가 어떤 홍보 운영 계획안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으로 홍보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이제 김정호 선생님 책도 많이 참고를 했죠. 기관 중심에서 뭐 사람 중심, 이제 뭐 비전을 담는 그런 글쓰기 이런 거를 다 이제 저희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직원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어떻게 대입할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써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관리자분들도 보시고 아 얘가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흔쾌히 이제 오케이를 해주셔서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제 2013년도 홍보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사업 관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아까 그 선생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관 올 때 이용자분들이 지인의 소개나 관공서 소개로 많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조사 업무를 한 그 결과들을 보니까 저희 복지관은 이용자분들의 70%가 본인이 그냥 오셨대요. 소개 안 받고 오셨대요. 굉장히 특이한 결과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우리 복지관은 그러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선생님 글을 봐도 그렇고 다른 복지관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도 너네 되게 특이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또 해봤더니 군포시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군포시 인구가 한 2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장애인 인구가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또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아봤자 1,000명? 장애인 인구의 10%도 안 되세요.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처에 있는 걸로 갈까? 저희 뭐 안양이나 의왕이나 과천에 복지관들이 있긴 있는데요. 자기 지역이 아니면 복지관들이 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탈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저희 잘못된 예가 딱 저희 복지관이에요. 저희는 저희 복지관 자랑만 했어요. 이용자 모집도 복지관 안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이용자 모집을 하려면 뭔가 지역사회도 나가고 여기저기 해야 되는데 이용자 모집 안내가 저희 복지관 안에만 붙어요. 홍보지 안내가. 그러니까 그분들만 계속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13년째 이용하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 한 3살 때 와가지고 지금 중학생이 될 때까지 저희 복지관 이용 다 하는 거예요. 생애주기별로. 근데 그런 아이가 군포시에 그 이용자 한 명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냥 현재 있는 이용자에만 집중을 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거를 저희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올해부터는 이제 어떤 인쇄물 제작을 하거나 소식지 제작을 하거나 이제 또 저희가 1년치 프로그램 안내지를 제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주민센터에 직접 발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허브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용자를 발굴하려면 아무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올리고 복지관 페이스북에 올려도 어차피 아는 사람만 보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보려면 정말 우리 복지관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주민센터잖아요. 이사를 오셔도 그렇고 새롭게 장애 판정을 받을 때도 그렇고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저희 요거 배포해주세요. 붙여주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주민센터랑 연계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분기별로 장애인분들께 이렇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게 있대요. 신규 뭐 장애인분들이나 그렇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 홍보지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요청을 드리니까 다 주민센터에서 오케이 하세요. 그리고 시청도 직접 찾아갔어요. 시청도 찾아가서 저희 요거 시청에서 보내는 거 있을 때 이거 하나 끼워서 보내주세요. 다 오케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제 그 사업, 제 활동에 대한 결과는 못 봤지만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조금 더 저희도 신규 이용자가 늘어나고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전략 홍보라고 보이죠? 이게 말만 되게 멋있는 전략 홍보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 보통 뭐 언론 보도, 인쇄물 제작, 홈페이지 뭐 이런 거 다 복지관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들이잖아요. 이거 이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홍보는 전략 홍보라고 그냥 이름만 되게 좋게 지었어요. 이거는 어떤 활동이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복지관이 또 되게 위치가 좋은 데 있어요. 저희가 이제 큰 사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삼본 중심상가라고 이제 정말 삼본 내에 좀 약간 유흥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관공서도 모여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딱 도로가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복지관 위치나 물어본 전화로 오면은 항상 복지관 어디 있어요? 모르세요. 근처에 아파트 단지 되게 많거든요. 아파트 주민분들이 복지관을 모르세요.
위치를 모르세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리고 이렇게 오시고서는 되게 놀라세요. 아, 이게 복지관이었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냥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또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집 앞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복지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복지 사니까 복지관이네 알고 있는데 저희 신랑은 그 전에 3년 동안 그 집에 살았는데 그게 복지관인 줄 몰랐대요. 그냥 창문 보면 보이는데 써 있어요. 되게 크게 건물 앞에.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사람들 입장을 들어보니까 우리 복지관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 홍보라는 거는 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군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로마다 이렇게 게시판, 전자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쭤봤더니 뭐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복지관 쓸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 복지관 위치라던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이제 뭐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홍보하는 그런 일단 테두리를 만들어 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용자분들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 또 뭐 소통해서 대두되는 게 SNS인데 저희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용하시는 분 중에 근데 어르신들이 핸드폰 가지고 막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하고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가장 편한 게 뭐세요? 아니 그나마 본인이 편한 거는 문자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자 홍보라는 거를 올해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 신청서 다 받고 개인정보 동의서 받아서 이제 매월 이제 복지관 소식도 있고요. 그냥 아니면 우리는 이제 뭐 보건복지부나 군포시 같은 데서 어떤 장애 정보 많이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거를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달 만에 지금 한 5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동안 꼭 내가 홈페이지 가야 어디 찾아다녀야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복지관이 그냥 문자로 편하게 보내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도 야 그거 한대 신청해. 그래서 신청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올해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홍보도 있지만 정말 홍보하는 대상자들이 우리 이용자분들이 직원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조금 해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홍보 네트워크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네트워크는 거창한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저희 복지 관내 네트워크예요. 저희 소식지도 편집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홍보위원 위촉을 해서 항상 듣는 얘기가 이거 왜 했어요? 라고 하면은 팀장님이 시켜서요. 이게 가장 많은 답변이에요. 팀별로 한 명씩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7명, 8명인데 정작 활동하는 사람은 항상 홍보 담당자 한 명이잖아요. 그 편집위원을 설득하는 게 더 힘들어요. 못하신 봐주세요. 홈페이지에 뭐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직원분들이 홍보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막연히 너무 어렵대요. 왜냐면 정말 저희는 홍보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 수업 들을 때 홍보에 대한 얘기 희읍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저는 이제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 내 일이 아니라서 너네가 안 하는 거다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또 막상 물어보자니 막내가 홍보하잖아요, 보통. 막내한테 10년차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기 자존심 상해서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이 홍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는 기관의 홍보 매뉴얼을 만드는 게 이제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 이제 뭐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홈페이지에 글하고 사진 어떻게 올리는지 하나하나 캡처 떠고 보도자료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뭐 이용자 모집을 해야 된다면 팩스를 어디에 보내야 되는지 이런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저희 그 구글 보면은 설문조사 틀을 만들고 쉽게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군포장부 홍보 매뉴얼을 위한 설문조사
라고 해서 직원분들한테 이제 저희는 네이트로 쓰거든요. 메신저를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만에 나중에 보니까 팍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직원분들이 참여할까 안 할까 솔직히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보낸 분들 중에 70%가 참여를 해주셨어요. 물어보면 팀장들도 다 하셨다 하고 직원분들도 다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 거기에 이제 질문 내용들을 또 복잡하면 안 하실 것 같아서 가장 쉽게 했는데 질문 문항은 그냥 이거예요. 사업 홍보는 누구의 역할일까? 사업 담당자일까? 홍보 담당자일까? 선택. 나는 내 사업 홍보를 직접 한다. Yes, No. 홍보하면서 어려운 것은, 두려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복지가 홍보 담당자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고 또 매뉴얼을 제가 작성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딱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다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금 다 여기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조금 직원들이 저희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아마 기관에 계신 선생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온 그 결과예요. 직접 홍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뭔지를 여쭤보니까 가장 많은 게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자료를 써야 되는지 홈페이지에 올리면 끝나는 건지 이용자를 모집을 하더라도 전화를 해야 되는지 뭐 관공서에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판단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번이랑 좀 비슷하죠. 어디에 홍보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뭐 지역사회에 나가더라도 지역사회 어디에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 답변으로는 좀 비슷한 게 이제 홍보지 만들기가 어렵다. 저희 뭐 리플렛이나 브로셔는 기관에서 만들지만 개인 사업하는 홍보, 뭐 이용자 모집 이런 거는 개인이 만들게 돼 있는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렵대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비슷한 질문으로는 그럼 요 홍보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여쭤봤더니 압도적으로 1번은 글쓰기였어요. 그러니까 글을 되게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글 쓰는 거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요거는 제가 강습을 해드리기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많이 보시라고 해요. 또 보도자료를 쓸 때도 본인이 보도자료를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기사를 찾아봐라, 비슷하게. 그거 비슷하게만 보도자료 쓰면 다는 성공이잖아요. 일단 기자가 다듬어서 나간 기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안내를 해드렸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조금 두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거절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그런 두려움도 있으시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홍보지 만들기.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매뉴얼을 작성 중인데 일단은 다들 홍보지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셔서 홍보지 양식을 통일했어요. 그림 예쁜 거 하나 넣어놓고요. 저희 기관 로고 넣어놓고 안에 내용은 마음대로 쓰세요. 하지만 틀은 있으니까 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직원분들이 매일 주세요. 이거 나 게시할 거야. 이거 어디 보낼 거야. 매일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글쓰기도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일단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홈페이지에 글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 되게 좀 딱딱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그냥 편하게 쓰세요. 저한테 네이톤으로 얘기해주듯이 쓰세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분들이 편하게 쓰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방법 하나하나 캡처 떴다 했잖아요. 그거 보고 좀 나이 드신 직원분들도 본인이 다 사진을 올리세요. 그래서 작년보다 현재 아직 이제 2014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저희 행사 게시판 같은 데 사진이나 저희 활동 내용들이 올라가는 게 확실히 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알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저는 좀 좋다고 느꼈던 게 보통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신문사에 보내야 글을 써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신문사에서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보시고 기사를 먼저 써주신 거예요. 저희가 정월대 모름 행사를 이제 후원업체랑
직접 후원업체분들이 참여하셔서 이제 직원하고 이용자분들, 뭐 후원업체분들, 지역사회 관계자분들 다 같이 한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걸 보도자료를 안 뿌렸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군포신문이라고 지역사회 신문 중에 가장 큰 신문인데 거기에 저희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래서 기자분이 오셨나 하고 봤더니 사진도 저희 사진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기사화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꼭 어떤 보도자료를 보내야지만 기사화가 된다는 그것보다 저도 그렇고 직원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홍보로 이어지는 그런 활동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일단 바탕으로 2013년도에도 홍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저희 선생님들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한 어려움과 그런 걱정들을 느끼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2013년도에는 한번 힘내서 홍보 사업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